선생님, 왜 천장에 빙빙 도는 어지러움증도 있고 그냥 있어도 어지러운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.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약도 먹고 링거도 맞고 그러는데 그게 그때뿐이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? 갑작스럽게 천장이 막 빙빙 돌면서 어지러운 사람들이 가끔 있죠. 예. 그런 경우에 대부분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나 예. 아니면 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었거나 예. 그랬을 때 어지러움이 올 수 있는데 예. 그럴 때 병원에 가보면 이제 병원 약을 주고 네. 링겔을 맞추고 네. 그렇게 해서 좀 가라앉았어. 네네. 그런데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 다시 또 오거나 네네네. 아니면 그게 1년마다 반복되거나 네. 또는 아예 계속 지속적으로 좀 어지러우면서 심하게 어지러울 때가 가끔 있는 사람이 종종 있거든요. 네네. 이제 그런 경우에 왜 그런 겁니까?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런 경우에 병원에 가면 어떤 진단이 나오죠? 메니에르나 이석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네. 메니에르병이 있고 전정신경염이 있고 네네. 이석증이 있고 또 네. 이유 없이 어지러운 그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. 네네. 그렇다면 이러한 이 네 가지 질환이 원인일까 아니면 결과일까? 결과가 아닐까요? 그치요.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네네. 원인은 아니잖아요. 따라서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지만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어지럼증을 완전히 고친다고 할 수 있죠. 그러면 원인이 귀에 있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? 그럼요. 실질적으로 왜 귀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? 가령 메니에르라고 하는 것은 귀의 림프액이 갑자기 증가돼서 네. 나타나는 거라고 했고 전정신경염은 귀의 전정기관에 염증이 발생한다는 예. 거고 또 이석증이라는 것은 귀에 잘 달라붙어 있는 돌이 예.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른 데 붙는 거야. 예. 그래서 어지럽다고 하잖아요. 네네. 도대체 귀에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? 그건 선생님 저도 좀 궁금한데요. 음. 그게 귀 쪽으로 순환이 좀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어느 정도는 맞아요. 우리가 혈액의 질이 약해지고 네. 그리고 혈액의 추동력이 약해지면 네. 혈액의 힘이 없어지면서 혈액의 질이 약해지기 때문에 인체에 부종이 발생하게 돼요. 예. 왜 혈액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혈액에 있는 이 수분이 예. 이 세포 속으로 빠져나가고 아. 이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면서 예. 부종이 발생하거든요. 아. 즉 혈액의 질이 부족하고 혈액의 힘이 약해지면 예. 결국은 인체에 부종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. 예. 거기에 인체에 과로라든지 스트레스 열이 발생하면 수분이 팽창하면서 부종이 좀 더 심합니다. 따라서 귀에 부종이나 염증이 생기는 이유도 이와 같아요. 즉 혈액의 추동력이 약해지고 혈액의 질이 약하다 보면 귀에 부종이 잘 생기고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. 특히 몸에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부종으로 잘 나타날 것이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전정신경염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수분은 부족한데 열이 많은 사람은 이석증으로 나타나는 것. 그 차이인 거죠. 그럼 나타나는 것도 다 다른 거네요. 그렇죠. 몸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의 양상이 달라질 뿐 네. 결국은 혈액의 질이 약해지고 혈액의 힘이 부족합니다. 그리고 예. 과로와 스트레스 열이 가중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. 평소에 기체가 있다거나 네네네. 또는 찬 냉기가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이러한 증상이 급격히 심해지게 되고 그 예. 증상이 오랫동안 낫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거죠. 제가 아시는 분도 음. 책기가 있을 때 그 책기를 내리면 그 어지러움증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다 그러더라고요. 네. 선생님, 근데 찬 기운이 어지러움증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? 우리가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럼증으로 약국에 오신 분들하고 네.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. 그분들의 병의 원인이 그 전날 소화가 안 되면서 시작되었다는 분이 의외로 많거든요. 예. 그런데 그분들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면 좀 찬 음식을 먹었거나 예. 아니면은 회를 먹었거나 또는 좀 예. 추운 데서 음식을 좀 급하게 먹었을 때 그 증상이 자주 나타나더라고요. 예. 즉 우리 몸에 이 책기로 인해서 기순환이 좀 안 됐을 때 이 찬 냉기가 들어오면 어지러움이 잘 발생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었죠. 참고로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심한 어지럼증의 원인이 혈업, 예. 기체, 냉기라고 보아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 두 가지가 섞여 있거나 이 세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. 예.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봤을 때 이런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었을 때 이 어지러움이 잘 낫지 않고 몇 년씩 가는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경우고. 예. 그러면 선생님이 혈액이 약한 걸 보충해주고 책기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냉기를 내보내주면 완전히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? 어느 정도는요. 이게 급성으로 온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다스리는 약만으로도 5일에서 한 열흘 만에 쉽게 풀어줄 수 있거든요. 네. 근데 대부분 저에게 오신 분들은 몇 년씩 진행되어 오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책기가 있어, 네. 혈어가 있어, 그리고 네. 냉기가 있어. 네. 그럼 봐요. 책기가 1년이 아니라 몇 년씩 안 풀어져. 이 네네네. 책기가 어떻게 되겠어? 꽉 막히겠죠? 꽉 막혀서 단단해지겠죠. 네네네. 자, 혈어가 있어. 예. 혈어가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고 오래됐어. 예. 그럼 혈액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뭘 해도 금방 피곤해지고 어. 조금만 뭘 해도 머리
머리가 아파지고 자꾸 염증이 생기겠죠. 예. 또 세 번째, 냉기가 들어왔는데 이게 안 풀어져. 그럼 이 냉기는 어떻게 진행되겠어? 그러면 몸이 으실하고 좀 차갑고 아프고 이러지 않을까요? 실질적으로 냉기가 들어오면 우리 인체는 끈적한 담음이 만들어져요. 예. 가래 같은 담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. 예. 즉 추우면 우리가 콧물이 생기고 목에 가래가 예. 생기는 것처럼 가래가 만들어지는데 이 가래가 오래돼. 그럼 나중에는 이 끈적끈적한 것이 풀처럼 들러붙겠죠. 예.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석회처럼 단단해져요. 아. 이게 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. 처음에는 가래 같은 담음이 생겼다가 나중에는 끈적끈적한 풀처럼 생겼다가 나중에 이게 더 진행되면 이 석회처럼 단단해진다고 생각해봐요. 이거 쉽게 녹일 수 있을까? 아니요. 안 넣겠는데요. 그렇죠. 따라서 이런 만성 어지럼증이 좀 오래된 경우라면 혈어를 개선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체기를 개선하는데도 즉 딱딱해진 것을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. 그리고 냉기를 내보내서 이 담음이라든지 담적을 녹이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선생님, 그러면 심한 어지럼증은 아예 초기에 고쳐야지 되는 거지, 그걸 오랫동안 내두면 고치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네요. 그건 어지럼뿐 아니라 모든 병에 다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. 가령 두통이 왔어. 근데 초기에 진통제 먹고 자꾸 해결을 했단 말이지. 근데 그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결국 병이 깊어지고 혈어가 심해지겠잖아요. 그럼 결국엔 병을 완전히 고치기 어려운 것처럼 모든 병은 그 초기에 증상이 좀 심하고 강할 때 그 원인을 완전히 해결해야지, 그게 만성화되면 결국엔 몸 여기저기가 다 고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고치기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죠. 하지만 이런 심한 어지럼증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그걸 고치기 위해서 시도는 해봐야지.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걸 고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어지럼증 자체는 뇌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예를 들어 뇌혈관의 병이라든지 뇌에 이런 끈적끈적한 담음이라든지 담적이 쌓여 치매라든지 이런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어떤 상황이 됐든 이걸 풀어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.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들은 다 영양제로도 가능한 건가요?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? 우리가 혈어를 고치는 데는 예를 들어 비늘약을 쓸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혈액의 추동력을 이렇게 올려주려면 한약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체기를 풀어주려면 그것도 한약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냉기를 약간 내보내주면서 끈적한 담음이라든지 담적을 녹여내려면 그것도 한약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영양제로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초기라면 한방 과립제라든지 한약을 오일에서 열흘 정도 쓰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만성적으로 오래된 경우라면 한약을 조금 오랫동안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아시는 분도 여기에 담적을 고쳐내니까 그 어지러운 병이 괜찮아졌다 그러거든요. 그러면 선생님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담적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실제 담적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? 라기보다는 이 담적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담적으로 어떤 병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이 담적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. 선생님 오늘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알게 되었어요.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저도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